안녕하세요. 모쪼 뉴스로 보는 토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이게 이제 올라와 있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토픽은 지금이 기회, 현금 부자들이 우르르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서울 집값 지지부진, 강남 상구만 빵끝 웃는 이유,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2024년 집값 상저하고 흐름 보일 듯,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살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의 일반 과세를 하고 있는데, 중과세가 되면은 세금이 뭐 최고 70%가 넘죠.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올 5월입니다. 올 2024년 올 5월까지인데, 이거를 2025년 5월 1일, 그러니까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 취득세도 문제인데, 이 취득세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재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데 이게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이제 못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또 오르는 걸로 나왔네요.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이 기회, 현금 부자들 우르르 이 동네 방긋 웃었다.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 자, 올해 서울 집값 지지부진, 강남 상구만 방긋 웃는 이유. 네, 강남 상구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작년 집값 급락 이후 현금 부자들은 핵심지로 몰렸다. 예, 핵심지가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서울 지역이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3구가 되겠죠. 서울 전체 집값 정책 대출 덕분에 일부 하락 방어, 그러니까 정책 대출이 나가서 노도강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방어를 이제 했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은 하락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집값이 상승했다. 지난해 고금리로 집값이 단기간 급락하자 상급지인 이들 지역에 대한 가격 매력이 높아져서다. 현금 부자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고요.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유입된 영향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25개 자치구 집값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강남 상구 집값은 플러스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송파구가 3.96% 가장 많이 올랐고요. 상승한 걸로 나왔고,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0.01%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이 크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강남 상구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 특성 때문이겠죠. 강남 상구 부동산 시장은 금리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덜 받는 거죠. 대출을 받더라도 이들 지역에 있는 집을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워낙 집값이 이제 고가다 보니까. 다시 말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 영역이라는 뜻이다. 이 강남 3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 진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구 집값 역시 대체로 큰 등락은 없었다. 서울 집값이 영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2023년 1월 3일 부동산 1.3 대책을 통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대출과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 여러 방면의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특히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가 내놓는 대출 상품 덕분에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우회하면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었던 점도 집값 하락을 방어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이제 시장 전망, 수도권 아파트 매매 1%, 전세 2%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이렇게 내놨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수도권 중심 제한적 반등,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NH투자증권은 서울 일부 소폭 상승, 수도권 보합, 지방은 약세라고 해놓고 이렇게 전망했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 1%, 지방 3% 하락, 교보증권은 수도권 5% 이상 하락이라고 나왔네요. 네, 이거 주의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30% 추가 하락, 압력, 이렇게 굉장히 센 전망을 교보증권에서는 내놨네요. 자, 그 내년이라는 게 202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 집값 상저하고 흐름 보일 듯, 물가 수준 집값 상승 전망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두운 전망으로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은 2023년 초 부동산 시장 전망이 더 암울했죠. 지금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상반기 아파트 값이 최대 3%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하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연구소장도 수도권 상반기 1%, 지방은 3% 하락 요인을 보일 거리라고 봤다. 다만 하반기에는 최대 3% 반등의 연간 기준으로는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전망을 하셨고요.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내년 집값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상저, 상반기에는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오른다라는 거죠. 자, 내년 부동산 시장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금리, 신생아 대출 등 정책 공급 불안, 분양가 논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악화 등 전반적인 변수가 많아서 심리가 급등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했고, 반면에 이제 제가 전망한 거네요. 고준석 제2헤드 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집값이 내년 상반기에는 1, 2%, 하반기에는 2, 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내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 집값이 2에서 4%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년에는 전부 시장 전망이 거의 다 떨어진다고 했고 저만 오른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올해 또 집값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청룡의 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자산 관리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분명히 다른 내 자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경매스쿨 블랙 내 집 마련 스쿨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